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학기 방역을 학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조기 폐강 정책에 반발해 석탄공사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물밑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성 산불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한 전 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해상경비와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인정과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이 동해바다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은 가운데 오늘도 3,000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 731명, 춘천 566명, 강릉 325명, 속초 216명, 동해 160명, 태백 124명, 삼척 110명, 양양 37명, 정선과 고성 각각 35명 등 모두 2,881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7,252명입니다. 정선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한개 병동에서 확진자 20여 명이 나와 해당 병동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자는 1,414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57.8%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당장 다음 주가 개학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새학기부터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발생 상황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방역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진 학교 방역 대책,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실은 차량이 약품 기업에 도착합니다. 다음 주부터 학생들에게 나눠줄 자가 검사 키트 21만 3,600개입니다.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 중, 고 모든 학생에게 한 개씩 나눠줄 수 있는 물량입니다. 25개짜리 키트를 하나씩 나누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분 작업을 거쳐서 개학 전까지 각 학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개학 첫날 학생들은 우선 자가 검사 키트를 한 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4주 동안 매주 2개씩 학생에게 지급하지만 주 2회 자가 검사가 의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들이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3개 권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춘천은 강원 최고 앞, 원주는 따뚜 상설 전시장, 강릉은 장소를 조율 중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발생학교와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이동 검사를 지원합니다. 개학 첫 주는 상황 파악과 적응을 위해 학교 판단에 따라 단축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대상 기준을 학년별로 할지 반별로 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학교가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학교마다 다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융통성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학과 맞물려 확산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학교마다 제각각 다른 방역 지침이 혼란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확산세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이 제일 걱정인 거고요. 학교도 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신자가 나왔는데도 등교를 하세요, 원격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다 학교로 갈 게 뻔하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구성해 학교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집단 감염 발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석탄공사 노조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폐광 정책을 규탄하면서도 물밑에선 정부와 조기 폐광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말살! 석탄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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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3곳과 본사 노조원 500여 명이 정부의 폐광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정부의 퇴직보상비 축소 정책 철회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어떠한 시기가 되면은 끝을 다가올 수 있다는 그걸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탄소 중립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장기 계획 발표에 아무런 그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석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17일 노사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폐광대책비 지급 규모입니다. 지난해 석공노조와 정부는 퇴직금 이외에 1억 2천만 원 규모의 보상비 지급을 논의하다 의견 차이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측이 보상비 규모를 놓고 논의를 재개한 겁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이제 폐광대책비 인상 관련해서는 이제 합리적 수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광재 국회의원도 현장을 방문해 노조와 정부의 갈등 중재에 나서 정부의 폐광대책비 보상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며 폐광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1965년부터 72년 사이 북한으로 납치됐다 귀환한 뒤 인권침해를 당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진화위는 신청 절차를 몰라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진행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묻히면서 유권자들은 지방 일꾼을 충분한 정보 없이 시간을 쫓겨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자치 분권을 이야기하지만 현실 정치에선 모두 공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지만 여야 정당 입후보자들은 대선운동에 동원되면서 정작 본인의 선거운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선거구도 확정하지 못해 정확하게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출마 예정자들은 애가 탑니다. 이게 사실 한마디 지방자치 훼손이라는 거죠. 지방에서 일꾼을 뽑는 선거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알리지 못하고 선거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는 점에서 보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선택해야 할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면면을 살펴볼 기회가 적은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 완전히 가려지면서 누가 우리 지역구 후보인지 얼굴도 모르고 투표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투표하게 될 고3 학생이나 20대 초반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코로나에 학교까지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방선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집어삼키는 현실이죠. 지역 정당들도 지선 패싱 지적에 대선과 지선을 함께 준비했다면서도 대선이 먼저라는 기조는 고수했습니다. 대선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대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것 더 중요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선에 지금 전력을 기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지선을 위한 준비는 꾸준히 또 면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바로 맞춰지는 순간 지선 바로 준비할 거고요. 이미 도민들과 시민들한테 제시해드릴 공약을 만들었고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근간이 될 지방선거는 정당 정치 셈법에 밀리면서 이번에도 묻지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는 먼 거리와 파도 탓에 해양경찰이 해상 경비와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경이 이 같은 긴급 상황에 무인정과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정이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우리 해역을 벗어난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는 드론도 함께 날아오릅니다. 무인정과 드론에 찍히는 화면을 보며 해경 경비함이다가가 선박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바다에 빠진 선원도 수색합니다. 수소드론 이용 확인 결과 갑판 사람 5명, 급하시 1명 등 총 승선원은 6명으로 확인. 흡기 소지 등 특이 이해 요소 보이지 않은. 해경이 무인정과 드론을 활용한 해상 경비 시범 훈련을 펼쳤습니다. 길이 8m의 무인정 아라곤 3호는 육지에 마련된 관제센터에서 조종하는데 2.5m 이상의 높은 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고 밤에도 전방 10km 지점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안 탄 상태에서 3시간 이상, 그다음에 50km 이상을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을 해서 드론도 2시간가량 최대 100km까지 날아가 바다 상황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해안 접경 해역에서 접수된 잠수함 5인 신고만 50여 건에 달하는데 해경은 이로 인한 해상 경비 공백 방지에 무인이동체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NLL 등 접경 지역 미식별 선박을 정찰하고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인정이 먼저 출동을 해서 그 선박의 위해 여부라든지 무기 탑재 여부 등 그런 사항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차후에 저희 경비함정들이 출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경은 무인이동체의 자율운항 안정성을 확보하면 순차적으로 해상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시가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보조를 맞춥니다.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 유치의 중요 관문인 오는 6월 현지 실사와 9월 평가회에 대비해 오늘 유치위원회 현지 점검 회의를 열어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개선점 등을 제안서 발표와 현지 실사 준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한근 강릉시장은 다음 달 초 호주를 방문해 ITS 세계총회 유치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4월에는 국토부 차원에서 아시아권 국가를 방문해 유치 홍보전을 벌입니다.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세계총회의 2026년 개최지는 오는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정되며 대만 타이베이와 강릉시가 경쟁 중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면서 도내 지자체도 TF를 구성하는 등 기금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연간 최대 160억 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TF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 투자 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삼척 공동화장장이 오늘 준공식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공동화장장은 국비 28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해시 하늘정원 내 지상 2층 규모로 고별실과 화장로, 유족 휴게실 등을 갖췄으며 다음 달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해 삼척 공동화장장이 운영되면서 두 도시의 시민은 화장 사용료 10만 원만 부담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과 불편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럭에 LS전선이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LS전선은 115억 원을 들여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럭 5만 1000여 제곱미터 면적을 매입한 뒤 2025년까지 모두 8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해저 케이블 생산시설과 케이블 보관시설, 해저 지원 공장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LS전선 동해공장은 2008년 이후 3,400억 원을 투입해 5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강릉 북부권 해안 관광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북강릉 나들목에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사천면 석교리에서 사천진항까지 2.24km 연결도로 사업을 마친 데 이어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30억 원을 들여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나들목에서 신설도로 구간까지 440m를 연결하는 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이 공사가 완료되면 북강릉 나들목에서 강릉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의 주말 휴일과 여름 휴가철 상습 교통정체 불편이 해소되고 해안관광 활성화와 외지 인구 유입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줍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미지급된 668건의 지방세 환급금 1,735만 원에 대해 미수령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줄 방침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와 지방소득세 세액 조정으로 발생하는데 스마트 위텍스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선군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 품목을 확대합니다. 정선군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홍고추와 꽈리고추를 최저가격 보장 농산물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건고추와 청양고추, 오이고추 등 7개 작목이었습니다. 최저가격 보상은 정선군에서 정한 기준 아래로 농산물 가격이 열흘 이상 하락하면 기준 가격과의 차액 보상금을 70에서 100% 이내로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과 해상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의 이유로 조업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